라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잘 보내셨죠? 네, 마음 편히 쉬십시오. 어제 많이 내려갔지만 뭐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알림으로 올려드린 거에서 뭐 이런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게 아닌가 봐 하고 해버리면 이전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온탕과 냉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온탕이더니 네, 오늘은 그저께가 온탕이었죠. 네, 어제는 냉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최저점보다는 높이 마무리 됐으니까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 근데 여기가 지금 낮은 점인가요? 높은 점인가요? 낮은 점입니다. 예. 주식을 발바닥에서 사려고 안 하고 어디서 사야 되죠? 무릎에서 사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건 있어요. 내려가서, 자, 여기가 발바닥입니다. 근데 이때 무릎에서 사면 이 발바닥 가는 동안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 바닥에서 잡으신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오면서 요 근처가 무릎이면 이게 잡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 확인하고 튕겨 오를 때 사는 게 심리적으로 편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굳이 똑같은 결과인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사시면 싸게 사겠죠. 그러나 이제 밑으로 갔을 때 혹시나 장투이지만 못 견딜 수 있는 그런 확률,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안 좋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주황색 시그널이 나와서 상승 가능하다. 근데 그저께 주황색 시그널 여기 나왔죠? 그리고 바로 어제 이런 파란색 시그널로 다시 음봉 전환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가는 모르는 게 맞습니다. 야, 이렇게 뭐 좀 빠질 수 있겠는데 했는데 뭐 이런 정도로 내리꽂을지는 갖고 노네요, 지수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버텨야 됩니다. 천천히.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천천히 매수하시는 구간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볼 때도 일봉상에선 사실은 지금은 차트 흐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4.7까지 S밴드 하단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는 걸 한번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자, 90분봉에서 보시면 어제 이렇게 뛰어 올랐죠. 이렇게 쫙 이제 그저께 뛰어 올랐죠. 뛰어 올랐다가 자, 시작했는데 여기서 밀렸단 말이에요. 쭉 밀리죠. 그리고 이 녹색 선, 이 녹색 굵은 선에서 지지를 해주면 좋은데 결국 21선, 20일 이평이거든요. 뚫고 내려와서 여기 검노선 뚫고 또 내려오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반등하고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야,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어제 뭐 새벽 1시는 안 됐고 자기 전에 딱 봤는데 여기 와 있길래 내려가나 보다. 그러고서 사실 인버스 조금 사놓고 잤습니다. 걸어 놓기도 했지만 스윙 매매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반등해 줬으면 했는데 결국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사 모으시면 버티시기만 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때 옵니다.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나스닥 종합에서 볼 때 주봉이죠. 이 중간에 도지형, 윗골이 길게 달린 도지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사실 안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좋은데 그거는 당연한 얘기겠고,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까지는 아랫꼬리를 달고 있다. 나스닥은 그렇습니다. 나스닥 100은 아직 그렇고, 이게 그래도 지난주에 뭐를 끝난 거예요? 아랫꼬리 달고 끝난 거예요. 금요일이거든요. 이게 아예 그냥 단봉으로 끝나면 더 안 좋은데, 그죠? 이런 모양으로. 다행히 이렇게 꼬리를 쭉 달아줬으니까 그래도 좀 선방했다.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9,700,
65까지는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더 내려가면 9,000이고, 예, 심하게 얘기해서, 네,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7,100까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 어쨌든 시그널상 그렇습니다. 이평선상. 그런데 여러분, 이 7,100이라는 숫자가 어마무시한데 거꾸로 까짓 거 이제 내려가라 이거죠. 거기까지 내려가면 계속 사시면 되잖아요. 장기 투자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반등할 걸 생각하고 우리가 매수하는 게 장기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충분히 지금 내려갈 걸 예상하고, 예상이라는 건 그렇게 내려갈 거다 아닙니다. 내려갈 수도 있으니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예, 대응해야지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서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지금 막 급한 스텝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발바닥 찍고 올라올 때 무릎에 사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팔면 됩니다. 어깨도 어떤 어깨예요? 여기서 만약에 쭉 올라가면 이 어깨에 파는 게 아니죠. 이렇게 머리 갔다가 왼쪽 어깨가 아니라 머리를 지나서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거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사실 많이 사시는 게 아니라 바닥 찍고 땅바닥 찍고 오른쪽 무릎에서 사야죠. 지금은 왼쪽 무릎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서 계좌를 좀 안전하게 지키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또 확 내려갔다가, 제 계좌는 뭐 100만 원 안 줄었어요. 다행히 잘 인버스로 막았고, 여기서 이제 인버스가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매도도 좀 하고 더 사놓고, 그래서 뭐 조금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TQ를 안 사고 있을까요? 아니요, 사고 있어요. 335에서 341로 요거는 조금 샀고요, 장기 계좌라. 그 다음에 스윙 계좌에서는 130에서 어제 한 15개 더 샀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에 20개 정도씩 내려갈 때마다, 올라가면 안 사고요. 내려가면 이 정도를 좀 사갈 생각입니다. 이유는 바닥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매수하시는 거 잘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1로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갔다 한번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톱 형태죠. 예, 천장이 두 개 있는 형태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전에 1443도 넘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기를 못 가고 내려가면 2위로 갈 수도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하고 있다고 했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럼 걔들이 왜 들어올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주로 들어오는 때는 언제냐면요, 걔들은 주식 갖고 수익을 낸다기보다 환으로 수익을 많이 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은데 외국인이 굳이 한국 주식을 싸긴 쌉니다. 예, 환율 베이스로 생각하면 훨씬 싼 가격이 되죠.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볼 때 환이 2천까지 간다, 2천까지 간다고 하면 이걸 살까요 안 살까요? 굳이 살 이유 없죠. 국내 주식 삼성전자 뭐하러 삽니까? 2천 갈 건데, 더 쌀 건데. 예, 이때 사면 삼성전자가 훨씬 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산다? 이거는 뭐 쇼커버링 개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외국 자금들은 환율이 이 정도에서 좀 내려갈 거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플레이션도 지금 조금씩은 잡히고 있고, 근데 근원 물가, 근원 CPI나 서비스 지수에 관련된 물가는 전혀 안 떨어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잡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거겠죠. 내년 갔어도 이제 8%대 물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커버할까요? 금리로 커버하겠죠. 그래서 0.75,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계속 하겠죠. 두 번 다 0.75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영향 아니겠죠? 그럼 주식이 좋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 미국이 연말에 금리가 4.7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6%대 인플레이션은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거기다가 양적 긴축이죠. QT를 해버리면 채권을 다 이렇게 회수하고 유동성을 회수해서,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럼 내년쯤 가면 물론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보다는 침체를 가더라도 아주 괴로운 침체는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 주식의 외국인 매수가 환율을 이제 이게 상방으로 다 왔다 생각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왔다. 그래서 1차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지수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러면 최악은 아니죠. 저도 하락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하락은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좀 사셔야 될 때가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수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매수하셨으면 뭐 당연히 얼마 사셔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 계좌를 위해서는 꾸준히 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예전에 이제 LOC 매매하실 때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걸 또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꾸준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TQ 같은 경우는 지금 17.57로 마감한 것 같아요. 요거는 구글 스프레드에서 따와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잠깐 볼까요? 17.57 맞네요. 요걸로 마무리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걸어 두시는 거죠. 16.1, 14.6, 13.2 물론 더 많이 사시려면 촘촘히 걸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제는 텀을 좀 띄워서 그렇죠? 위아래 간격을 띄워서 수량을 더 늘리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더 낮게 자주 사는 것보다는 한 번 사도 쌀 때 사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피라미드로 이렇게 거셔서 111은 하나씩 사시라는 건 아니죠. 여기다 배수로 해서 한 개면 밑에 2개, 3개, 10개면 20개, 30개 뭐 이런 식으로 걸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TMF도 드렸고 SQQQ 위로도 쓰셔도 되죠. 여기다가 자동 매수 걸어 놓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이 가격을 자동 매도로 쓰고 또 사는 거예요. 여기 2개 매도하고 여기 하나 매수하고 그러면 8949가 되는 거죠.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만약에 2개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0.5 낮춰서 65.5에다가 한 개 매수를 자동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그럼 올라가면서 사지면서 위에서 수익이 나겠죠. 66에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속스라고 TCL 불주까지 다 해놨는데 와 불주 어마무시하네요. 네, 2달러까지 갔나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더 떨어지더라도 이제 겁날 거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은 자산 운용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금 보유 잘 챙기시고 스윙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굳이 앉아서 당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 주가 지수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 이 싼 가격이 나중에 2, 3년 이후에 반드시 기회가 될 겁니다. 꼭 힘내시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